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일단 결국은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그 정도만 유죄로 인정받았고 그마저도 김건희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 와, 완성한대잖아. 반성도 하고 먼저 요구하자. 그리고 범죄 전력, 범죄를 그동안에 다 덮었기 때문에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었고 주가 조작의 인식도 있었어. 그런데 함께 하진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무죄. 와, 정말 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거 맞아. 그런데 명태균은 영업한 거야. 수단으로 그걸 활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공천의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 준 거는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명태균이 이준석 등등에게 부탁했겠냐. 우리가 그거 다각도 채널을 통해서 부탁하고 결국 최종 보스에게 확인하는 그걸 수도 없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야, 명태균이 계약서 안 썼다. 그럼 계약서 쓰고 하냐 그거를? 불법 행위를 계약서 쓰지 않았다.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의 여부와 관련된 쟁점은 어느 정도로 인정. 그건 인정했더라고요. 다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공범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 네. 함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걸로 네. 쳐냈고 공소시효를 이제 또 공소시효 얘기하더라고. 좀 쪼갰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1차 시기와 2차 시기는 구분되는 거는 맞고 네. 구분돼서 실제로 2차만 기소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2차 시기조차도 이제 쪼갰어. 쪼갰어. 잘게 쪼개가지고 예. 이게 다 하나의 단일한 범죄가 아니다. 소위 포괄일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쪼개서 보니까 앞에 두 개는 날라가고 마지막 것은 아까 공동 가공 소위 같이 하고자 하는 공범으로서의 의사 그런 없었고. 실행행위가 없었다라는 걸로 무죄 와.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이제 방조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를 했어요. 네. 판단을 일단은 그렇게 기소가 안 됐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주가 조작 부분들도 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게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관련해서. 와, 근데 심하다. 사실은 여조 비용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전속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거냐라고 하는 저는 그런 방식의 판단이 굉장히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무상으로 A라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 B랑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네. A도 받을 수 있고 B도 받을 수 있고 C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각자가 만약에 그렇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느 한 사람한테만 전속적으로 귀속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맞죠. 근데 마치 이거를 한 사람이 독식을 해야만 이 여론조사 어떤 혜택을 네. 그래야 불법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그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시나 계약도 얘기하거든요. 네. 지시나 계약을 전제로 해서만이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되는 거냐?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거들이 좀 수긍하기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혐의 자체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무상으로 받았는데 계약서를 왜 써? 그렇죠. 유상일 때 계약서를 쓰는 거지. 그게 성립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또 뇌피셜을 또 세게 굴립니다. 명태균이가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간다고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엑셀 파일로 여론조사 비용을 정리해 갖고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판사는 뇌피셜을 굴려요. 아니 당선인한테 어떻게 감히 이거를 청구할 수 있겠니? 그거는 왜 또 뇌피셜을 굴려 본인은? 와, 그게 진짜 웃기긴 하네요. 와, 그 레전드였어요 그 부분이. 감히 돈 달라고 할 수 있겠냐? 감히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한테 뭐 임금이야? 돈을 청구할 수 있겠니? 그것도 어떻게 몰상식한 판결이죠. 와. 몰상식한 판결.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직업적 양심과도 반하는 게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인정된 부분이 명백하게 지금 판례를 어기고 있어요. 그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고
통장만 빌려주면 무조건 유죄일 뿐만 아니라 어. 통장을 주지도 않고 통정매매 하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저기 이번에 이거 해가지고 주가 도이치모터스 한번 띄웁시다. 이거 내가 뭐 옆에서 하여튼 많이 알릴게 아니면 네. 뭐 도와줄게 네. 이렇게만 해도 다 공모공동정범으로 다 유죄를 인정해 왔어요. 아 그동안에 다 인정해 그걸 왔어요. 다 공동가공으로 봤잖아. 형법에 있어서 공모라는 개념이 그거다. 와, 그러니까. 행동을 꼭 같이 안 하더라도 물론 이건 행동도 같이 했지만 행동을 안 하더라도 서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로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것이 응. 형법의 다른 거 다 떠나서 40% 나눠주기로 했다. 요것만 가지고도 그냥 네. 그건 공모사실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는 또 인정하더만요. 그리고 계좌를 본인이. 또 줬다는 것도 인정하잖아. 예. 근데 공동가공을 안 했다. 어. 공모를 안 했다. 이거 말이 이게 판례를 어기고 있어요, 지금. 판례도 어겼고. 판례를 어기는 거고. 오.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제 구조가 뇌물하고 비슷하거든요. 이제 대가나 저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엄격하게 또 신분면에서 따질 뿐인데 이제 이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내가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최욱 씨한테 뇌물을 줘. 네. 근데 주기만 하고 계약서는 안 썼어. 네. 네. 이거를 내가 주면 나한테 무슨 자리를 달라.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썼어. 네. 앞으로 계약서만 쓰면 돼 이제 앞으로 계약서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곽수산 씨가 나한테 저 도이치모터스 주식 오른다니까 좀 사놔라.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았어. 그래갖고 그걸로 한 1억을 벌었어. 그러면 곽수산한테 여론조사 비용 1억은 얘한테 받은 거니까 너는 여기 안 받아도 되고 계약서도 없고 맞아. 네 수익은 다 생기지 않았냐. 아. 이런 거예요. 다른 데서 말하자면.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딴 데서 수익 얻었으니까. 그러면 곽수산 씨가 나한테 내부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혹은 시세 조정 혐의를 알려줘가지고 공모한 결과가 되면 그건 그거대로 처벌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이거대로 이 행위를 평가해야 그렇죠. 되는 건데. 아니 이런 식의 논리 조작을 하나? 와, 난얘 진짜 근데 이 신박하네. 판사가 공정사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네, 강조를 네,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판결 자체는 불공정사회를 조장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저는 뭘 느꼈냐면 이 저기 무슨 한자 성어가 어떻고 인두부 프로레온을 라틴어예요 심지어 이런 거 언급하는 경우가 되게 한번 앞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검사나 판사가 무슨 곤란한 상황에서 지가 범죄 저지르고 구속되거나 이럴 때 꼭 한시을 문 놈들 있어. 꼭 한시을 팠다니까? 이게 나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 이 상황에 딱 적합한 얘기도 아니에요 또 보면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아니 거미불로 화이불치가 부패 행위와 관련해서 나오는 왜 그걸 인용합니까? 아, 그건 그 말이 아니거든. 아, 저 근데- 지금 몸이 떨려요 지금. 아니 난 진짜 기가 막혀서 이게 아니 그리고 아까 최욱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비용 청구를 어떻게 했겠냐 이거 완전히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선인한테 이건 뇌피셜 아닙니까? 아니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돼 있다. 아니 이게 사실 김건희가 그게 비용이 얼마인지 적정한지 모르면 당연히 과다하게 해서 받아내려고 뭐, 나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할수 그렇습니다. 있는 사기칠 것이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취임한 지 뭐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겠냐. 이게 뭐 그거는 뭐 혼자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판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일반인이 어떻게 감히 당선인이랑 그렇게 통화를 해? 그렇죠.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 뇌피셜을 판사가 이야기를 해? 감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 감이. 감이.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이 이게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차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세고 그 힘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갖다 바침으로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이득을 또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어떻게 뇌물이라고 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사고 구조거든요, 네. 지금. 근데 진짜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와 생각 많이 나네. 진짜 뚜껑 날라갔던 게 아까 이제 계약서 안 쓴 거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그 같은 시기에 여의도 연구원이랑 계약서 쓰지 않았느냐. 야씨 장난하냐? 그거는 용역을 받아서 실제로 돈을 주고 받으니 와, 나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그거를 정상적인 유상이니까. 추론이라면 와. 거기다가는 계약서를 쓰고 했는데 여기는 왜? 계약서를 안 안 썼으니 썼으니까 그렇죠. 불법성이 그렇지 있겠다. 불법성이 이렇게 있고 다른 가야지. 대가를 노렸을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 정상인데 그럼. 아 그럼 뇌물 받을 때 다 계약서를 써야 뇌물이 되는 그래 거예요? 요즘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듣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김건희 특검에 있던 분이 좀 아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본인도 놀랬다 그러던데 사실은 왜 하필이면 이게 좀 생각나요. 왜 김건희 윤석열에만 우리 이렇게 법의 판단이 관대한가. 예전에 이제 그 구속 체포영장 풀어줄 때도 보면
이 70년 동안 그동안 이제 일로 계산하던 걸 법에도 날로 돼 있고 예. 하필이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저는 이제 비슷한 생각을 받았는데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뭐 그냥 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예. 이게 뭐 10년 이상 된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 내내 했던 얘기인데 두 가지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전주들은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판사가 공무관계가 인정 안 되면 직권으로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안 해도 방조 혐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왜냐면 큰 범죄, 공무원범이란 큰 범죄고 그분의 일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방조는 작은 범죄니까. 그러니까 방조로 인정한 거를 공범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큰 거니까.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한덕수 사건도 그렇게 공소장 변경을 하라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공범으로 한 거를 방조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방조 혐의 인정할 수 있는데 예. 직권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공소장 변경 안 해도. 만약에 또 보통인 경우에는 예. 다른 사건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됐으면 판사가 이게 공범이 안 될 수도 있으면 주의적으로 1차적으로는 공범 판단하고 안 되면 방조 혐의라도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보통 그 소송지휘. 소송지를 하거든요. 검사한테. 예.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불고불리라 그래서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공범 아니니까 무죄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예. 검사한테 뭐 방조 혐의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공소장 변경을 1차적으로 한번 1차 그러니까 주의적 예비적이라 그러는데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일단 없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공모관계가 인정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용범이 알긴 아니다. 알았는데 재미있는 문구를 하나 설명자료에 봤는데 40% 나누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40%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이 사람이 그만한 역할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비율은 뭐냐면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 주가 조작으로 한 거 중에 40% 가져간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 다 합쳐서 60%고 김건희 씨는 40%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공모관계 인정 안 된다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전체 계좌 중에 40% 나눈 게 아니라 김건희 계좌에서 40%만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 아니라는 건데 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원래는 자기 계좌에서 나누는 거지 왜 남의 계좌까지 어떻게 나눠요? 그거는 진짜 이 범죄를 다 어우르는 사람이나 가능한 얘기지. 그래서 이 공모관계 인정을 너무 좁게 보지 않았나. 사실 돈 나누기로 하면 공모관계 인정되는 거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돈 나누기로 한 건데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얘기해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왜 우리 그게 왜 8만 주 한 번에 7초 만에 하는 거 녹취록 나온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한 게 그 설명 자료에 없어요. 아, 그거 중요한 부분인데. 새롭게 나온 그 녹취. 그렇죠. 왜냐면 7초 만에 8만 주를 네. 거래를 했잖아요. 네. 적극적인 근데 행위. 그게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는 우연이다. 아니 우연히 어떻게 7초 만에 8만 주 거래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거 한 주도 없는 사람들에겐 정말 언간삼식입니다. 그게 우연히 예. 그러니까 우연히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니, 그런 부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불리한 부분인데 설명 예. 자료에 또 없어서 아. 의문이 많습니다. 아무튼. 자, 아무튼 일단은 세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세 가지. 세 가지나.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다. 왜요? 내가 괜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많이 추측을 하듯이 당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막고 예.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때문에 공개될까봐 야 이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냐. 그것도 아.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어. 본인은 뭐 자꾸 탄핵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네. 했지만 네. 그런 김건희 씨 보호하려고 어. 비상계엄 한 거 아니냐. 그런 저희가 분석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이 네. 부분을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지? 네. 내가 왜 지금 이 감옥에 있지? 이렇게 좀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가 조금 너무 허술하고 민주기 특검. 예, 기소 내용이 좀 허술하지 않았느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 사실로 방조 혐의를 좀 추가했으면 그 당시에 손모 씨도 방조 혐의로 좀 처벌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방조 혐의 안 하고 공모 혐의로만 기소했기 때문에 예. 좀 봐주는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판사가 너무 피고인의 이익을 강조하고 예. 뭐 너무 봐준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주가 조작 사건이야 현근택 변호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
저는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수수가 무죄라고 이렇게 판결한 거는 예. 이거는 정치와 공천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분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여론조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고 예. 공관위에서 공천을 결국엔 한 거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명태균 예. 씨가 참 뭐 이준석 대표나 공관위원들한테 상당히 연락을 했고 그리고 뭐 윤건희 부부한테 연락해가지고 결국에는 공관위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공천한 거다 김영선 씨를. 예.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공천 준 거지. 예. 이거는 윤건희 부부의 압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명태균 씨가 주위에 있는 이준석 대표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 공천 받기 전날 윤건희 부부에게 전화해가지고 네. 제발 좀 공천 줘야 된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뭐 걔네들 말이 많지만 내가 뭐 얘기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러한 뭐 무상 여론조사를 보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공천을 한 거라고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공관위에서 그런 얘기 다 듣고 자율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무죄를 줄 수가 있냐 이거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에요. 이거 무죄면 계약서를 안 썼다. 하고 무죄 판단의 근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게 딱 생각나는 게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죄네요. 계약서 안 썼으니까. 무죄죠. 네. 그럼 서울시장 국민의힘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아주 강하게 더 사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법적인 리스크를 떨쳐버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서울시장의 기쁜 소식.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참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미공개 여론조사였지만 그걸 통해서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네. 홍준표 후보랑 네. 박빙의 승부였는데 의원들이 홍준표 시장 쪽으로 못 가도록 묶어놓는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 비공개 여론조사 했는데 봐 이게 윤석열 우리가 10% 차이도 이겨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도 이겨 이러니까 막 중간에 흔들렸던 분들이 안 갔어요. 근데 10명만 예. 홍준표 후보에게 갔었어도 대선 후보가 바뀔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판결하는 게 맞나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핵심적인 논리가 이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거, 재산적 이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 근거로 든 게 말씀처럼 이제 계약서 쓰지 않았다. 여의도 연구하고는 계약서를 썼는데 정당은 계약서를 써야 돼요. 정당은 계약서 안 쓰면 걸리죠, 당연히. 근데 보통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영업 자발적으로 한 거다. 전속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58번이나 했으면 이걸 만약에 문제가 아니면 아니 이거 왜 자꾸 보내세요 보내지 마세요 중단을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계속 받았잖아요. 예. 근데 여론조사 세상에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예. 이거를 경제적 이익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 그럼 뭐가 경제적 이익이 돼요? 여론조사 당연히 뭐 어디 누가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전속적으로 뭐 3번이라도 어쨌든 부부한테만 보낸 게 있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영업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영업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적 이득 제공한 거 맞거든요. 여론조사라는 게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전속적으로 하지 않았고 계약서 없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다. 영업 활동이다. 그게 제가 보기에 말이 돼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래 나 그때 도와줬으니까 예. 내 김영선 씨 공천해줄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그 전까지도 다 연결시키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통일교 알선수재 부분도 예. 사실은 이제 뭐 일례이죠. V1, V0로 있지만 왜 우리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공무원이 아니어서 알선수재를 한 거거든요. 원래 윤석열하고 부부니까 공범으로 뇌물의 공범으로 원래 갔어야 돼요. 원래 그렇잖아요. 네. 공범 관계 뭐 예전에 우리가 뭐 같은 주머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네. 그 이거는 부부인데도 네. 공범으로 안 본 거란 말이에요. 같은 주머니 아니다. 그렇죠. 다른 주머니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뇌물 사건에서 대부분 공무원 사건에서 보면 예. 부인이 남편 일과 관해서 돈을 받으면 네. 대부분 뇌물의 공범으로 기소한단 말이에요. 같이. 근데 이거 한번 봐준 거거든요. 이분은 공무원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알선수재를 기소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저는 오히려 할 때도 뇌물로 기소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안 되면 알선수재 이렇게 판단 받았어야 되는데 1차로 뇌물로 하고 아하. 안 되면 알선수재 해달라 이렇게 예. 갔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요 뇌물은 아예 처음부터 고려를 안 한 거잖아요. 그것도 나는 좀 그래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잖아요. 판사가 그러니까 아예
목적을 봐주려고. 의도된 목적을 갖고 봐주려고 그냥 김건희를 봐주려고 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특검이 워낙 특히나 저는 도이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리느냐. 이 두 가지 가능성인데 지금 노 변호사는 두 개가 다 합작됐을 거다. 두 개가 다 합작이고요. 특히 제가 화가 났던 지점은 예. 예컨대 공소장에서 A라고 하는 범죄로 공소 제기했으면 유죄가 나올 수 있었는데 B라고 하는 걸로만 기소를 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유죄를 해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재판정이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재판장이 소송주의를 통해서 검사에게 공소 제기를 다른 방식으로 해보세요. 선택적으로 해보세요. 추가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도이치 그 방조 혐의 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도이치 방조 혐의에 대해서 이번에 판단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공동 정범이 안 된다는 설명을 쭉 하면서 얘기한 게 방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방조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방조에 대한 거는 이번에 공소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난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형사 사건은 민사처럼 변론주의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사 변론주의라고 하는 거는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라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형사 사건에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나머지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형사 사건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판사가 보기에 A 범죄는 안 돼도 B 범죄는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무죄를 주지 말고 될 것 같은 범죄와 관련된 공소 제기를 다시 한번 의논하라고 해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죠. 네, 그게 바로- 이진관 판사도 지난번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내란 동사자로다가 공소장 변경을 해라 이렇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인성 부장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재판하는 와중에 이거는 아무래도 공동정범은 약하다고 생각했다면 방조로 한번 기소해 보세요. 라든가 공소장 변경을 한번 해보세요라든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니네가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난 여기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 이건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 그렇네. 이렇게 말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시세 조정에 관련해서 인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런데 서로 간에 공동 정범이면 갖춰야 될 뭐 의사의 교환이라던가 공동 가공의 의사 같은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보기엔 사실은 공동 가공의 의사가 너무 분명했는데도 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했고 설사 그걸 그렇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걸 좁게 해석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는 것이 과연 타당했는가. 특히 이 사람에 대해서 판사가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은 권력자도 아니면서 권력자인 남편과 매우 근접한 관계에서 이런저런 걸 했다 이런 주장하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막 예.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막 엄격하게 할 것처럼. 예. 그러더니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다 무죄, 뭐 한 개, 한두 개만 유죄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지위나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된 거죠. 더 웃긴 건 뭐였냐면 특검 측에서는 이게 유죄의 증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갖다 낸 증거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오히려 무죄의 반증으로 썼다는 거예요. 예컨대 김건희가 도이치 주가 조작할 때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관련해 가지고 뭐 20억 정도 이제 막 그 20만 주인가 뭐 이제 그거 이렇게 사고 팔고 막 하면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가 잘 맞았네 안 맞았네 얘기하면서 4,200만 원인가를 그때 수수료를 지급한 부분이 있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4,200만 원을 김건희가 낸 것만 보더라도 실제 이 사람은 같은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맞아. 4,200만 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이제 가지고서는 서로 돈을 나중에 냈다가 뭐 돌려받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이거 유죄의 증거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또 하나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도 명태균 씨가 계속 김현성 공천해 달라고 계속 얘기한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거 원래는 우리는 바로 명태균이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었고 그래서 김건희가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해줘 가지고 이게 공천의 대가를 준 거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판단도 그렇게 했었었고. 그래서 그때 통화에서 그 윤석열 때문에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밀어라 이렇게 얘기도 그리고 그런 윤석열 씨 통화도 녹취도 했잖아요. 있었었고 별별 게 다 나왔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이 판사님은 그 CD 좀 보여주세요. 넘겨서. 예. 예. 오히려 판사님은 그 김영선의 공천이 확정된 거였다면 예. 그렇게 명태균이가 여러 번 얘기를 했겠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을 자꾸 많이 한 것이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이 둘 간의 관계가 없었고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명태균도 이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는 걸 갖다 줬기 때문에 전속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갖다 바치려고 만든 여론조사가 아니니까 무죄라는 논리예요. 그런 식으로라면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례의 여론조사 계속 만들었다고 하면서 갖다 바치고 대가 받아도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리대로라. 그렇게 하면서 명태균이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이득이 있다. 자기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회사가 이제 그 훌륭해진다. 대가를 받았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 김영선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엑셀 파일로 뭐 이래 여론조사 얼마 이해해서 막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정해 놓은 요 엑셀 파일은 실제 김건희에게 달라고 할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허위 정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강혜경 씨가 그때 당시에 그거를 만들어서 제출했던 사람이잖아요. 강혜경 씨가 그 당시에 이거는 허위가 아니라고 그 증거가 있었었고, 물론 거기에 이제 그 돈을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일반적인 이득을 얹어서 나는 한 회당 4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왜 허위라는 거죠? 그런 여론조사 안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한 게 맞고 실제 그 회사는 여론조사 회사니까 당연히 이득을 챙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한 해 들어갈 때 최소한 실비조로 2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머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회사도 이득을 챙겨야 되니까 200만 원 정도 얻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허위라고 말을 하면서 대통령으로 막 당선된 사람의 부인에게 그걸 들이밀면서 달라고 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가? 자,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자고요. 먼저 도이치부터 들여다보겠는데 먼저 김건희 특검에서 방금 입장이 나왔어요. 오늘 무죄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서 매우 미흡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항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아까 잠깐 도이치 먼저 좀 살펴보면은 누구와 공모하지 않고 혼자 알아서 지금 이거 다 거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세 조정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 조정에 관하여 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시세 조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위 행위들은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 조정 세력과의 의사연락 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 매수된 주식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매도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일부는 지금 도과가 됐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포괄일죄도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고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 전단이어서 이 공소장 변경을 명하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었었어요. 이게 전반부에 있었던 부분을 방조라고 뉘앙스를 풍겼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게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중첩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제 들으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데 포괄일죄로 기소를 했는데 아니 그리고 저기 좀 전에 그 싱크에서 그 관련자 누구도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다.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이해관계가 다 일치하고 자기네는 그런 말 하면 오히려 죄가 더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그 공무원들이 그런 말 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포괄일죄 부분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사실 이게 여기서 오늘 재판에서 2010년 그 10월 21일부터 그때 시기가 가장 김건희의 죄가 큰 죄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도가 됐다는 부분이야. 근데 이때 어쨌든 이미 지난 권오수나 뭐 나머지 공범들 재판 다 대법원까지 끝났잖아요. 이건 다 포괄일죄로 인정을 해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거는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왜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쭉 일관되게 이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 하나의 범위로 있었지만 그걸 포괄일죄. 왜냐하면 포괄일죄가 중요한 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조각하면 마지막 조각을 공소시효의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다 도가가 됐을 수 있지만 계속 그 범죄 행위를 이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시점으로 한 덩어리로 봐서 시효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상적이면요 시효가 도가했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선행 조건이잖아요. 판단으로 나아가기로는 공소시효가 도가했을까 판단하지 않는다가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다 시간을 다 분절해가지고 인정해서 뭐 방조니 뭐니 뭐 뉘앙스는 하면서 시효는 지났으니까 이거는 판단하지 않는데 이건 또 무슨 아니 선행 판결에서 그걸 포괄일죄로 인정을 다 해서 그렇게 판결을 대법원까지 나왔는데 이제 1심에서 야 그거 알고 보니까 포괄일죄 아니야. 그건 공소시효 끝난 거야. 김건희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죠. 관련 공범 사건이 다 그게 이미 전제가 된 사건이잖아요. 대법원까지 끝났어요. 예, 그거는. 예. 대법원까지 근데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그거를 왜 이 하급심 판결에서 갑자기 임의적으로 이건 포괄일죄가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잘라보게 되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가 됐고 뭐 공소시효가 안 도과된 건 아직 조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그 김건희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주가 조작 세력한테 도움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만 다 이거 거래 매매를 해서 부당이득이 8억 1천만 원이라고 8억 했잖아요. 1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주는 매우 좋은 사람이야. 아무 도움도 안 받고 혼자서 그 짧은 기간에 이 8억을 범죄도로라면 벌었다는 그거지. 게. 아니, 능력으로 그리고 벌었다는 거. 도이치모터스라는 주식을 살 생각이 있어요? 한두 주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시점에? 그 잡주라서 얼마 거래량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가 그때 전문으로 김건희가 산 주식이 거의 하루 거래량 절반까지 차지한 적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런 주식을 왜 사냐고 일반인이 저런 아무런 게다가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서 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건 또 아니라고 그건 말하려면 아니라고. 실제 그러면 인식이 있었다는 것하고 저거는 그냥 혼자 알아서 사고 팔았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다 좋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자 이거야. 그럼 그 브라보콘 매매 있지 않습니까?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세요. 뭐 그거 했더니 7초 만에 매도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아무 도움도 없이 그냥 혼자 우연의 일치로 그냥 내가 3,300원에 8만 주 저쪽에서 이미 작전이 들어갔는데 김건희가 저쪽 모르고 나도 그럼 3,300원에 8만 주 그럼 매도계 주문 한번 내봐야지. 내놨더니만 7초 만에 저쪽에서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다가 이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거래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활성화된 것처럼 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면 하고 난 다음에 7초 하면서 자기네 엄마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왔다 갔다 해서 샀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걸 왜 해요? 그걸 왜 해요? 아니,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걸 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검에서 증거를 워낙 부실하게 제출을 한 건지 아니면 판사가 의도를 갖고 그런 어떤 증거들을 다 안 보고 그냥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증거는 이해를 차고 못하겠습니다. 넘친다고 저 개인적으로 아. 생각하고 특검에서 부실한 부분도 있을 걸로 보이는 부분도 예, 있어요. 예. 이렇게 설실을 쭉 들어가 보면 이게 판사의 어떤 심증에 영향을 미칠 예. 정도로 탄탄하게는 이게 현출이 되지 않았구나. 근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했던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 이런 건 다 나온 거예요. 8만 주 때려주세요. 어찌고 저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요. 이 재판부는 예. 이런 증거 있어. 하고 나도 조금 미심쩍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공범관계라고 공동정범으로 단정짓기에는 부족해거든요. 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정도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기준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그러면서 든다는 재판 거예요. 초기에 형무등급을 그러니까 모든 법은 권력자한테 밑자락을 봐주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권력을 잃은 자에게도 뭐 오히려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더 야박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한 건데 실제 대법원에서 이미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갖고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확인이 됐고 예. 그 당시에 검사가 우리 1차 수사 검사가 있었고 예. 2차 수사 검사가 있었다 그랬을 예, 예, 때 예. 항소 이유서를 적시하면서 그때 당시에 김건희 이름도 엄청나게 많이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나왔었었고 항소 이유서는 있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기소는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김건희를. 기소를 안 했지만 실제 김건희가 여기서 몸통이었다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단서를 힌트를 주었어요. 줬죠.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 비록 김건희라고 한 이름을 사실 언급하기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재판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김건희에게 유죄가 될 만한 당연한 판결이다라고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아예 그런 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예. 거기에서 인정된 것들은 전부 다 무시하면서 그냥 김건희는 너무 순진하고 운빨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돈을 한꺼번에 정말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하늘이 내려준 정말 천운의 사람이다라는 거를 오히려 우리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판사님이 여기다가 막 썼다? 예.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